국어 수호제기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수호제기 수업 들어갈 때 갈래 특징부터 알고 갈게요. 이 갈래는 크게 보면 교술갈래에 들어가고요. 교술갈래 중에서도 하위갈래, 수필, 그 중에서도 옛날 고전수필에 해당합니다. 우선 교술갈래는요, 시나 소설하고는 다르게 실제로 작가가 경험했던 것들을 이야기하는 갈래입니다. 네, 그 교술갈래에서 수필, 그 중에서도 고전수필, 그 고전수필 중에서도 오늘은 기에 해당하는 작품을 배웁니다. 자, 일단 경험이나 깨달음을 직접 이야기하는 갈래 중에 기라고 하는 갈래는요, 주로 건조물을 관찰한 내용이나 또는 어떤 사건이나 경험을 하게 된 과정을 기록해서 교훈이나 깨달음을 제시하는 게 목적입니다. 자, 건조물이라고 하는 건 건축물, 주로 집 같은 건데요. 바로 수호제기가 그 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작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수호제기의 제목의 의미는 작품 안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냥 본문으로 바로 설명 들어갑니다. 수호제, 즉 나를 지키는 집, 여기서 오가 나고요. 수가 지키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제가 집이에요. 나를 지키는 집은 큰형님이 자신의 서재에 붙인 이름이다. 나는 처음 그 이름을 보고 의아하게 여기면서 나와 단단히 맺어져 서로 떠날 수 없기로는 나보다 더한 것이 없는데 비록 지키지 않는다 한들 내가 어디로 갈 것인가 이상한 이름이다 라고 생각했다. 자, 일단 모든 시험에서는요 아주 디테일한 줄거리 사실 확인은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호제라는 이름의 집은 큰형님이 자신의 서재에 붙인 이름이고 나는 그 이름을 보고 처음에 의아하게 여기면서 나라고 하는 것은 나를 떠날 수가 없는데 지키지 않는다고 한들 내가 어디로 갈까라고 생각했다. 이게 기에 해당하는 작품의 가장 첫 부분입니다. 그 다음 장기로 귀향을 온 이후 나는 홀로 지내며 생각이 깊어졌는데 자, 글쓴이가 귀향을 왔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유배입니다. 자, 유배를 장기라는 지역으로 유배를 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러한 의문점에 대해 환히 깨달을 수 있었다. 여기서 말하는 이러한 의문점이라는 건 바로 수오제라는 집의 이름의 의미죠. 나는 벌떡 일어나 다음과 같이 말했다. 천하 만물 중에 지켜야 할 것은 오직 나뿐이다 라고 생각이 완전히 변화됐죠. 이 변화는 바로 귀향을 가고 나서 깨닫게 된 겁니다. 내 밭을 지고 도망갈 사람이 있겠는가? 그러니 밭은 지킬 필요가 없다. 자, 밭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으니까요. 내 집을 지고 달아날 사람이 있겠는가? 그러니 집은 지킬 필요가 없다. 내 동산의 꽃나무와 과실나무들을 뽑아갈 수 있겠는가? 나무 뿌리는 땅속 깊이 박혀 있다. 그러니까 이거 역시 누군가 가져갈 수 없다는 얘기죠. 지금 계속해서 묻고 대답하고 묻고 대답하고 묻고 대답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문답법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비슷한 내용들을 열거했으니까 열거법이라고 합니다. 내 책을 훔쳐가서 없애버릴 수 있겠는가? 성현의 경전은 세상에 퍼져서 물과 불처럼 흔한데 누가 능히 없앨 수 있겠는가? 자, 이런 거는 대답을 하기 위한 게 아니라 강조를 위한 의문형이니까 서류법에 해당합니다. 내 옷과 양식을 도둑질해서 나를 가난하게 만들 수 있겠는가? 천하의 실이 모두 내 옷이 될 수 있고 천하의 곡식이 모두 내 양식이 될 수 있다. 도둑이 비록 훔쳐간다 한들 하나둘에 불과할 터이니 천하의 모든 옷과 곡식을 다 없앨 수는 없다. 따라서 결론이 이거예요. 천하 만물 중에 꼭 지켜야 하는 것은 없다. 그러나 유독 이 나라는 것은 그 성품이 달아나기를 잘하며 출입이 무상하다, 끊임없다,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것이 끊임없습니다. 자, 여기서 달아나기를 좋아하는 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본질적 자아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나의 중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의 중심은 아주 친밀하게 붙어 있어서 서로 배반하지 못할 것 같지만, 그러니까 나의 중심이 있고, 즉 우리가 나의 중심을 본질적 자아라고 합시다. 그리고 또 그냥 나라는 존재는 지금 여기 존재하는 것, 현상적 자아라고 합시다. 이 둘은 늘 그냥 붙어 있어요. 그런데 잠시라도 살피지 않으면 어느 곳이든 가지 않는 곳이 없어요. 이익으로 유도하면 떠나가고, 위험과 그 다음에 재앙으로 겁을 주면 떠나가며, 그 다음에 질타한 음악 소리만 들어도 떠나가고, 미인의 예쁜 얼굴과 요염한 자태만 보아도 떠나간다. 그런데 한 번 떠나가면 돌아올 줄 몰라서 붙잡아 만류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천하 만물 중에 잃어버리기 쉬운 것은 나보다 더한 것이 없다. 그러니 꽁꽁 묶고 자물쇠로 잠가 나를 굳게 지켜야 하지 않겠는가. 자, 서류적 표현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러한 유혹들의 세속적 가치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속세에서 있을 수 있는 세속적인 어떤 유혹들, 이런 유혹들에 본질적인 내가 떠나간다라는 표현은 뭐냐면 중심이 흔들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나의 마음이, 나의 중심이 흔들리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익에 가까워지려 하고 위험에 빠지게 되고 아름다운 여인에게 마음을 빼앗기는 것, 나의 중심이 흔들리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바로 내가 나를 헛도로 간수했다가, 자, 이렇게 작은 따옴표로 구분되어 있는 거 본질적인 자, 나의 중심이라고 말씀드렸죠. 나를 잃은 사람이다. 본질적인 나를 잃은 사람이에요. 어렸을 때는 과거 시험을 좋게 여겨 공부에 빠져있던 것이 10년입니다. 마침내 조정의 벼슬아치가 돼요. 사모관대의 비단 도포를 입고, 자, 사모관대 비단, 도포 이런 단어의 의미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사모관대는요, 옛날에 벼슬하는 사람들이 관복을 입을 때 쓰던 모자와 그 다음에 입었던 옷을 전부 합쳐서 부르는 말입니다. 도포는 남자들이 입는 겉옷이에요. 그렇게 백주도로를 미친 듯이 바쁘게 돌아다니며 12년을 보냈습니다. 공부를 10년 하고요. 그 다음에 관직에 올라서 12년을 보냈어요. 그러다 갑자기 상황이 바뀌어서, 여기서 상황이 바뀌었다는 건 귀양을 가게 된 사건, 유배를 이야기합니다. 친척을 버리고 고향을 떠나 한강을 건너고 문경세제를 넘어 아득한 바닷가 대나무 숲에 있는 곳, 즉 유배지예요. 여기에 이르러서야 멈추게 되었다. 이때 나도 땀을 흘리고 숨을 몰아쉬며 허둥지둥 내 발뒤꿈치를 쫓아 함께 이곳에 오게 되었다. 자, 나도 라고 할 때 이 나는 바로 본질적 나, 본질적 자아를 뜻하는 거겠죠. 나는 나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무엇 때문에 여기에 왔느냐. 자, 나라고 하는 게 나의 중심. 무엇 때문에 왔니? 여우나 도깨비에게 홀려왔는가? 바다의 신이 불러왔는가? 가족과 이웃이 손해에 있는데 어째서 분고장으로 돌아가지 않는가? 그러나 나는 멍하니 꼼짝도 않고 돌아갈 줄 몰랐다. 자, 나의 중심이요. 안색을 보니 얽매인 게 있어 돌아가려 해도 돌아갈 수 없는 듯했다. 그래서 나를 붙잡아 함께 머무르게 되었다. 자, 나를 붙잡았다 라고 하는 것은 지금 드디어, 자, 오랜 시간을 거쳐 마침내 지켜야 하는 본질을 다시 찾을 수 있었다는 의미이다 라고 봐두셔야 됩니다. 바로 이 부분이죠. 나를 되찾게 되었다. 이 무렵 내 둘째 형님 또한 그 나를 잃고 남해의 섬으로 가셨는데 둘째 형 역시 유배를 떠났습니다. 역시 나를 붙잡아 그곳에 머무르게 되었다. 둘째 형님도 역시 스스로를 깨닫게 되었다.
유독 큰형님만이 나를 잃지 않고 편안하게 수호제의 단정히 앉아 계신다. 자, 큰형님은요, 유배를 가지 않았어요. 본디 지키는 바가 있어 나를 잃지 않으신 때문이 아니겠는가. 이것이야말로 큰형님이 자신의 이름을, 서재 이름을 수라고 붙이신 까닭일 것이다. 일찍이 큰형님이 말씀하셨다. 아버지께서 나의 자를 태현이라 하셨다. 나는 홀로 나의 태연을 지키려고, 자, 나의 태연을 지키다. 나의 어떤 본질, 나의 중심을 잃지 않으려고 이름을 수라고 하였다. 그래서 이는 그 이름의 지은 뜻을 말씀하신 것이다. 맹자께서 말씀하시길, 자, 성현의 말씀을 인용해서 자신의 생각을 뒷받침한다. 기억해 두세요. 무엇을 지키는 것이 큰일인가? 자신을 지키는 것이 큰일이다 라고 하셨는데, 참되도다 그 말씀이여 감탄과 도치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드디어 내 생각을 써서 큰형님께 보여드리고 수오제의 기문으로 삼는다. 자, 기문이라고 하는 거는 기록한 문서라는 뜻인데요. 이 글을 쓰게 된 계기가 나타나 있습니다. 큰형님의 집에 그 수오제의 기문으로 삼기 위해서 이 글을 썼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